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베트남 스님들의 예방을 받고 같은 대승불교 국가로서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백양사가 새로운 장례 문화를 열어갈 영혼의 힐링하우스를 개원했습니다. 단원 김홍도 가문의 후손인 김창배 화백을 비롯한 중국 10대 화가들의 작품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밀교종단 진각종이 종단 발전에 헌신했던 선대 열반 스승들의 위협을 되새기며 교법으로 나라를 지키는 진호 국가를 다짐했습니다. 코바코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종교방송 등 중소방송사의 공적 기능을 살릴 재정 확보 문제가 집중 거론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해외 포교 활성화와 한국 불교 세계화를 위해 나섰습니다. 원행 스님은 베트남 스님과 불자들의 예방을 받고 같은 대승불교 국가로서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인재 양성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베트남에서 온 스님과 불자들이 한국불교 역사문화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 참전 지역으로 잘 알려진 다낭시 관음사 스님과 신도 30여 명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베트남 스님들의 수행 정신을 오래전부터 존경해왔다면서 전쟁과 같은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도 불교의 고유한 전통을 유지해온 데 대해서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불자나 베트남 신도나 베트남 스님들에 대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낭 관음사 주지 티케빈 스님은 그동안 한국 경제가 눈부신 발전을 해온 것처럼 한국 불교도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Đã cái là cùng với đất nước Hàn Quốc cũng giống như Việt Nam gắn bó với dân tộc của Hàn Quốc để mà đánh đuổi ngoại xâm và kiểu như là cũng đã nhiều cái thời mà vua chúa trị vì rất là quý trọng, có thể là nói là trở thành quốc giáo, Phật giáo trở thành quốc giáo của Hàn Quốc được biết như vậy. 원행 스님은 그동안 캄보디아와 라오스, 태국에 비해 베트남과는 교류가 원활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불교 발전을 위해 힘을 합치자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베트남 스님들이 중앙승가대로 유학 올 경우 학비와 기숙사를 제공하는 등 인재 양성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중앙승가대학교가 있습니다. 정규 4년제 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유학을 오시면 학비나 기숙사를 다 제공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서로 협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베트남 측은 내년 부처님 오신 날 배삭데이에 조계종 스님들을 초청하겠다고 제안했고 원행 스님은 내년 부처님 오신 날 제등행렬 때 베트남 스님들이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베트남 스님과 불자들의 방문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첫 해외 불교 인사 예방으로 앞으로 한국과 베트남 간의 불교 문화 교류 활성화와 종단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세계문화유산 영축총림 통도사가 제1373주년 계산일을 맞아 영축문화축제 법요식과 영고제를 봉행했습니다. 통도사는 경내 해장보각에서 계산조 자장률사의 덕을 기리는 영고제를 봉행한 데 이어 설법전에서 김일권 양산시장과 윤영석 국회의원, 울산 BBS 이진용 사장 등 4부대 중 2천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법요식은 3귀일의 반야심경 봉독과 육법공양, 헌향, 헌화, 자장률사 행장 소개 등으로 진행됐고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본사 재적 스님 53명에게 영축 장학금 5천여만 원이 수여됐습니다. 또 대중 스님들의 사진전, 나도 작가다 시상식과 공로패 수여식, 부도 헌달에도 마련됐습니다. 고불 총림 장성 백양사가 납골당 형식의 힐링 공간을 조성해 새로운 장례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추모 공간인 영혼의 힐링하우스 개원 소식을 전경윤 기자가 전합니다. 기존의 납골당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추모 공간이 천년고찰에 들어섭니다. 호남불교를 이끄는 고불총림 장성 백양사가 새로운 장례 문화를 열어갈 힐링 추모 공간을 조성합니다.
백양사는 내일 경내에서 영혼의 힐링하우스 점등식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극락전 옆에 조성된 영혼의 힐링하우스는 기존의 명부전을 리모델링해 1년여 만인 지난 5월에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납골당 형식의 이번 힐링하우스는 모두 432기를 수용할 수 있고 내부에는 자동 항원과 항습 장치 등을 설치해 최신식 시설에서 제사를 지낼 수 있습니다. 현대적 유리박스 출입문을 거쳐 내려가는 지하실 영각당에는 수백 개의 위패가 벽을 따라 설치됐고 천여 기의 재래식 유골함도 배치됐습니다. 또 고인의 생전 음성이나 모습이 담긴 동영상과 사진 등을 CD로 제작해 영구 보존하고 가족이나 후손이 찾아올 때마다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백양사 주지 토진 스님은 우리 불자들이 살아서 절에 다니고 생을 다하고도 영혼을 절에 안치할 수 있도록 최적의 추모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인들한테 맞게끔 깨끗하고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불편하지 않게끔 또 이게 삶에 경제적으로 무리가 가지 않게 이렇게 제공하는 것이 이제 우리 불교가 국민들한테 해야 되는 신앙 서비스이지 않느냐. 또 그런 것이 또 불교가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바이고. 백양사는 내일 영혼의 힐링하우스 점등식과 함께 이를 기념하는 아트 페스티벌을 열어 참석자들에게 사찰음식 뷔페와 음악 공연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백양사의 새로운 추모 공간은 유교식 제례 문화에서 벗어나 경전을 독송하고 법문을 듣는 불교식 제사 문화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태고종이 전통 불교의식 영산제를 주제로 승려 연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태고종은 서울 사간동 한국불교 전통문화전승관에서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종조 태고 보우국사 사상 선양을 위한 영산문화 대축전 사흘째 일정으로 승려 연수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태고종 원로위원 운경 스님이 영산제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습니다. 태고종은 이어 중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제 이수자 법일 스님 등의 영산제 시연과 홍보부장 해철 스님의 SNS 특강을 진행합니다. 단원 김홍도 가문의 후손인 김창배 화백을 비롯한 중국 10대 화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립니다. 올해로 7번째 맞는 한중문화교류전은 양국의 전통문화와 예술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소개합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대만의 서화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한중문화교류진흥협회가 내일 개최하는 제7회 한중문화교류전엔 한국과 중국, 대만의 대표 화가들이 총 출동합니다. 한국 대표로는 단원 김홍도 가문의 후손이자 선묵화의 대가인 불자 김창배 화백의 작품 15점이 선보여질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제 그림 속에는 큰 스님들 앞에서 법문을 듣는 모습의 그런 그림들도 있고요.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 불타일 날 연등을 들고 가는 그 풍경이랄지 제 그림은 불교와 관련된 선묵화를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중문화교류전엔 지난해 중국의 10대 화가로 선정된 기진민, 희준여 선생이 참여해 눈길을 끕니다. 또 대만 대표로는 대만미술대학 교수 출신의 불자 이소곤 화백을 비롯한 원로 작가 등 모두 10명이 초청됐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한국의 불교 미술을 아시아 불교권 국가들에 자연스럽게 소개하는 자리도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천진에서 한국 불교 미술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전람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매진해서 한국 선묵화의 우수함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작가로서 활동을 하겠습니다. 제7회 한중문화교류전에선 모두 120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고 현장 판매도 가능합니다. 내일 300만 시민의 인천예술문화회관 대전시실에서 개막할 이번 전시회는 25일까지 계속됩니다. 2017년 중국 10대 화가로 선정되신 분이 2분이 계세요. 저희들 협회에서 볼 때는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그 작품들을 한국 또 국민과 또 인천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데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올해로 7번째를 맞이한 한중문화교류전.
양국의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중 간 민간 교류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BBS 뉴스 정석입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 어린이집 아이들이 국화꽃 만발한 조계사에서 그림을 그리며 아름다운 동심을 키웠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어린이집 협의회는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맑고 밝고 향기로운 우리들 세상이란 주제로 불교 아동 미술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오후에 현장을 찾아 어린이들에게 단주 등을 선물하고 행사를 준비한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아동 미술 큰 잔치에 참가한 아이들은 그림 그리기는 물론 페이스 페인팅과 소원지 적기, 합장주 만들기 등 다양한 불교 문화 부스에서 체험 활동도 펼쳤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사찰에서 아이들의 눈으로 바라본 부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즐거운 체험놀이 등을 통해 건강한 심성을 키우고자 대회를 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밀교종단 진각종이 종단 발전에 헌신했던 선대 열반 스승들의 위협을 되새기며 교법으로 나라를 지키는 진호국가를 다짐했습니다. 진각종은 특히 창종 71주년을 맞은 올해 외적의 침입을 막아냈던 문두루법을 집중 조명하고 오는 26일 경주에서 시연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밀교종단 진각종이 선대 열반 스승들의 위협을 기르는 투념불사를 엄수했습니다. 종단의 최고 어른, 총인을 역임한 각해 대종사 등 모두 106명에 이르는 선대 스승들의 불명이 무진설법전에 울려 퍼질 때마다 마주한 두 손에는 절절한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투념불사에는 회정 총인을 비롯해 통리원장 회성정사와 선상신 BBS 사장 등이 참석해 종단 발전에 기틀을 마련한 선대의 발자취를 되새겼습니다. 특히 자리를 함께한 모든 이들은 선대 열반 스승들의 뜻을 오늘날에 되새겨 한반도 긴장 완화와 인류 구원 등 시대적 사명을 다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지금은 스스로를 돌아보며 참회하고 인내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진호국가 불사는 더욱 절실한 때입니다. 선대 스승님들의 뜻을 이어서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인류 구원의 시대적 진호국가 불사가 되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이에 앞서서는 통리원장을 역임한 해정정사 등 한평생 교화일선에서 매진했던 11명 스승들의 퇴임식이 봉행됐습니다. 해정정사는 진각종 종문에 들어선 지 40년이 지나 이제 오랜 꿈에서 깨어났다며 실패와 괴로움, 고난도 있었지만 성공과 즐거움, 행복한 시간이 더욱 많았다고 회고했습니다. 실패도 있었습니다만은 성공이 더 많았습니다. 괴로움도 있었습니다만은 즐거움이 더 많았습니다. 고난도 있었지만 행복한 그런 시간들이 더 많았습니다. 긴 꿈 속에서 헤어진 사람도 많지만 새롭게 만난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특히 진각종은 창종 71주년을 맞은 올해 신라 명랑법사가 당나라 군사를 막아냈다고 기록된 국가 수호를 위한 밀교 의식 문두루법 복원에 속도를 낸 결과 이제 시연만을 남겨뒀습니다. 진각종은 오는 26일 저녁 6시 경주 첨성대 옆 잔디광장에서 2018 회당문화축제의 일환으로 진호국가 콘서트를 열고 이 자리에서 문두루법을 시연해 종단의 정체성 확립과 밀교 중흥 의지를 다질 예정입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지상파 방송사 광고 매출이 갈수록 축소되면서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광고공사 국정감사에서는 중소방송사, 지역방송사의 공적 기능을 살릴 재정 확보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습니다. 김현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미디어랩인 코바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상대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김기만 코바코 사장은 공영방송과 중소방송이 처한 광고시장 환경을 절체절명의 위기로 표현했습니다. 금년에도 광고비가 전년 동기 대비 12%가량 크게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바람에 공영방송은 물론 중소방송사의 재원 조달에 초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역방송의 경우 광고 수익 중심의 매출 규모가 2012년 6,104억 원에서 2016년 5,26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다매체 시대, 시장 논리가 판치는 방송 환경에서 전반적인 재정 악화는 곧바로 공공성과 공익성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감시하고 견제하거나 그와 관련된 지방 사회가 변화돼서 감시 견제할 수 있는 것은 지방 언론인데 지방 언론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안정적인 지역방송사 재정 지원을 위한 지역방송 발전기금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또 간접 광고와 가상 광고 같은 새로운 유형의 광고 매출에 전파료 배분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광고 유형이 등장하고 그에 따르는 매출과 수익이 발생했으면 나누는 건 시대의 상황에 맞게끔 하는 건 마땅한 거 아니에요. KBS 등 메이저 방송 3사의 광고 판매를 미디어랩이 대행할 때 종교방송을 비롯한 중소방송, 지역방송 광고 수주를 연계하도록 돼 있는 제도가 결합 판매 비율로 인해 해마다 줄어드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감에서는 지상파 방송들이 프로그램을 1부와 2부로 나눠 편법으로 사실상의 중간 광고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는데 김상균 방송문화진흥원 이사장은 지상파의 경영난 타개를 위해 종합편성 채널처럼 중간 광고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다양성은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더욱 필요한 가치입니다. 공익적 역할에 충실한 종교방송을 비롯해 중소방송, 지역방송의 활력을 불어넣는 실질적 대책이 절실합니다. BBS 뉴스 김한규입니다. 불법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이 공개되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요. 정부 여당은 무관용 원칙을 밝히고 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박성용 기자입니다. 불법 비리 사립유치원 사태를 대하는 교육수장의 첫마디는 교육당국의 성찰이었습니다. 2013년부터 누리과정이 전면 도입되면서 매년 사립유치원에 2조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그동안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했고 상시적인 감사 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다는 점은 우리 교육당국이 깊이 성찰해야 할 지점입니다. 곧바로 유 부총리는 앞으로 무관용의 원칙으로 비리를 어떻게 근절할 것인지 구체적인 일정도 제시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오늘 상시적인 감사체계 구축과 비리 신고 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협의된 대책을 발표하고 유치원 국가회계 시스템 도입 등의 보다 종합적인 대책은 교육청, 여당 등과의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서 다음 주에 발표할 것입니다. 우선 교육부는 오늘부터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 결과와 명단 등을 학부모 등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리 신고가 접수되거나 정부 지원금 이외에 학부모로부터 고액 비용을 징수한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상시 감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관련 비리 신고센터도 개설하고 학부모와 교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다음 달 1일 오픈하는 온라인 유치원 입학 관리 시스템 처음 학교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참여로 쇄신 노력을 보여달라고 사립 유치원들에게 촉구했습니다. 11월 1일 처음 학교로에 참여한 최종 비율이 전년과 같이 2% 수준으로 낮을 경우 사립 유치원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이번 대책은 교육청과의 공조를 통한 단기적인 조치들이 핵심입니다. 여당인 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통해 관련 법제도 개정 등이 담길 중장기 종합대책이 나오는 다음 주면 사립유치원의 비리 근절을 위한 밑그림이 완성될 전망입니다. BBS 뉴스 박성영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은 최근 조선시대 진경산 수대가인 겸재 정선이 그린 금강산 그림 7점을 발굴했습니다. 국학진흥원은 경북 영양 주실마을, 월화 조운도 후송가에서 마하연, 정양사, 보덕굴 등의 제목이 적힌 그림들을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에서 동시대 문명의 다양한 풍경을 조망하는 국제사진전이 열렸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과 스위스 사진전시재단이 마련한 문명, 지금 우리가 사는 방법은 32개국 135명 작가가 촬영한 300여 점이 내년 2월 17일까지 선보입니다. 경북 구미시 수의사회 등은 도내 처음으로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엽니다. 경북 반려동물 문화협회와 구미시 수의사회가 주최하고 구미시가 후원하는 제1회 반려동물 문화축제는 오는 21일 구미 낙동강 동락공원 반려동물 놀이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BBS가 만난 사람 순서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른바 갑질 문화가 만연화되면서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공정하고 자율적인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인데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신동권 원장을 권은희 경제산업부장이 만났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BBS가 만난 사람, 오늘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신동권 원장과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면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어떤 기관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공정거래조정원은 2007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산하 공공기관으로 현재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분쟁 조정 업무입니다. 이 분쟁 조정이라는 이 수단, 이걸 통해서 불공정 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그런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자에 대해서 피해를 구제해주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가 사실 공정거래 분야가 이 시장에 대한 연구나 그 행태에 대한 조사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없게 되면은 사실 해답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정원에서는 산업 분야별 시장 조사라든지 그 행태에 대한 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서 저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법 집행을 하는데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업무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그런 업무가 있는데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가능하면 좀 그런 제도들을 많이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요. 원장님께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을 역임하시고 네, 지난 3월에 조정원장으로 취임을 하셨잖아요.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보내셨는데 그동안 소회가 어떠신가요? 예, 정말 6개월간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조정원의 업무 파악을 하고 또 장기적 발전 방향 같은 걸 많이 모색을 했는데 물론 제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업무 자체가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조정이라는 업무는 또 별도의 업무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많은 연구를 했었고 저희가 뭐 미션, 비전 이런 걸 다 재정립을 하고 정말 저희가 재기를 위한 희망 충전소가 되자라는 이런 각오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올 상반기에는 또 다른 어느 해보다도 공정거래 관련해서 이슈가 참 많았었잖아요. 그 공정거래 조정원에 접수되는 조정 신청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어떤 분야가 가장 많나요? 예, 사실 말씀하신 대로 새 정부 들어서 분쟁 조정 신청이 많이 급증을 했습니다. 급증을 한 것이 이 을들의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 이런 게 많이 높아졌고 또 그동안에 억눌렸던 이런 을들의 요구가 많이 분출된 사항들인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6개 분야에 분쟁 조정을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분야는 하도급 분야입니다. 하도급 분야가 거의 40% 정도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뭐 공정거래, 가맹 이런 분야도 신청이 굉장히 많은 분야입니다. 최근 몇 년간 이제 조정 신청 결과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조정 신청 결과와 그리고 또 피해 구제 성과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지난 10년간 저희 조정원이 피해 구제 전문 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는 그 처리 건수가 3,000건을 넘었습니다. 넘었고 올해에도 8월까지 저희가 통계를 내보면은 저희 2,200건 정도가 지금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보다도 약 37% 정도가 증가한 그런 수치가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피해구제 성과를 저희들은 조정을 한 금액하고 그다음에 절약된 소송 비용 이렇게 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 금액도 올해 8월까지 약 700억 정도가 지금 되고 있고요. 네, 이 공정거래 조정원장으로서 임기 중에 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이나 아니면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끝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분쟁 조정 업무를 10년 정도 이렇게 했고요. 해서 이제 상당한 그 피해 구제 전문 기관으로서는 자리를 많이 잡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되는데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선진화 체계화를 해서 정말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본 국민들이 즉시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기타 어떤 시장 연구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외 경쟁 당국 지원 사업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분쟁을 조정하는 피해 구제 전문 기관으로서의 중추적인 역할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계종 종정을 지낸 근현대 한국불교의 큰 스승 성철 스님은 세간의 가야산 호랑이로 널리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스님의 25주기를 맞아 직계 제자들의 추모 인터뷰를 모아 만든 책에는 자상하고 자비로웠던 성철 스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성철 큰 스님을 그리다는 비매품으로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해인사 백년암에서 열리는 25주기 추모 행사에 참석하는 불자들에게 무료로 법보시 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10월 19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